자기가 이제 너 나오겠다 어쩌겠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또 끌라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올 거면 20일 안에 나와라 라고 얘기한 거야. 24일까지 끝내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박근혜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22일까지 대답해라.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단서를 달았어. 무슨 단서를 달았냐면, 예. 단서를 다른 내용이 뭐냐. 박근혜가 나오면 신문을 받아라. 즉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나 헌법재판관한테 신문을 받아라. 지금 박근혜 측이 뭐냐면 지네가 최후 변론하러 나오는데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야. 지랄 연병이 창궐했어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이 알을 낳고 있어. 지금 박근혜하고 그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탄핵심판에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하는데 신문을 안 받겠대.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헌재가 질문 안 받을 거면 나오지 말라 그랬어. 나올 거면 질문을 받아라. 그리고 언제 나올 건지 22일 안에 답해라. 그게 지금 헌재에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대리인단이 또 깽판을 치면서 헌재더러 왜 그따위로 멋대로 진행을 하냐는 둥 지랄 연병을 했어요. 예. 저것들이 뭐 믿고 그러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박근혜 지랄 발광을 보고 있어야 되냐고.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내가 볼 때 문재인도 안희정도 대통령 후보 안 돼요. 예.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문재인도 안희정도 나는 대선 후보 될 수 없다고 봐. 예. 지금 후보들로는 택도 없다. 왜? 지금 탄핵 인용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세론이라고 떠들고 다닌 문재인이나 치고 가서 문재인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얘기하는 안희정이나 둘이 대권 노름으로 박근혜 탄핵 물 건너간 거야. 그 책임을 물어야지. 안 그래? 둘 다 아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탄핵 못하면요 대선도 없어요. 지금 탄핵을 이번에 13일 안에 선고를 받아내지 못하면 예 그러면 이게 공중에 떠. 그러면 종편이 하루 종일 야권 비난할 거야. 그러면 출마 못해. 왜 헌법재판관 시기나 하느냐 대통령 측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막말. 이거 말고 프레시안이요. 프레시안 기사. 예. 하여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란 말도 아까워. 이 박순실이네 대리인단이 아주 추태를 다 부려. 오만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예. 단호한 헌재. 박근혜 측 삿대질의 고성 반발. 박근혜 측에서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삿대질하고 고성에 반발을 했다는 거야.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최종 변론을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22일까지 밝혀라 라고 헌재에서 요구했다. 예.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탄핵 결정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뿐더러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고영태 녹음 파일도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 측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탄핵 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최상목 얘네들은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최상목은 신문하려는 내용이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재단 설립의 목적과 설립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안종범 방기선이 이미 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기업의 사실조회 회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자세히 진술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한 증인을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불출석했고 오늘도 불출석했다. 이번에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철회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건가? 라고 대리인에게 증인 철회 요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리인들이 24일에 출석이 가능하려고 본다 이러면서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안종범의 경우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일을 잡았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김기춘도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기춘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도 아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은 방청석에서도 보기 그럴듯하다.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철회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박근혜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에 관해서도 3회나 증인 신문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송달했고 소재 탐지도 요청했다. 그리고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미 한번 채택을 결정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녹취 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관들은 이미 녹취록을 충분히 보았고 일부 녹음 파일은 들어봤다. 그러면서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최순실과 연관되는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와 또다시 연관되는 이들의 내용이다. 고영태 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하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자연히 심판정에서 틀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3월 2, 3일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우선 최종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관과 소추위원들이 신문할 수 있느냐, 즉 신문해야 된다는 얘기야. 박근혜 대리인 측 질문에 관련해서 헌재법 49조를 보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은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출석하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박근혜 대리인들이 그 최후 변론인에 오면 질문 안 하고 발언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헌재법 49조에 보면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이 변론에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신문 받아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야.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한마디로 나오면 질문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지난 8일자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지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했다며 22일 전까지 답변을 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 날짜를 잡는 지연 전략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22일 안에 답변을 모두 끝내라.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라.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24일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를 두고 이전에도 출석할 기일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출석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즉 24일까지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라. 최종 변론기일을 대통령 측에서 3월 2, 3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논의하겠다. 다만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출석 여부를 본 뒤 다음 기일에서 말하겠다. 한마디로 22일에 최순실이 안 나오면 끝내겠다는 얘기죠. 끝내야죠. 언제까지 국민을 이렇게 괴롭힐 거야. 모든 심리를 마친 뒤 잠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태도에
박근혜 대리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급기야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모든 심리를 마친 뒤 변론기를 끝내려고 하자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물으니까 답변하지 않은 채 지가 당뇨가 있어서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시간을 달라. 그 뒤에 질문하겠다. 얘네는 전부 다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상 이런 진상은 또 어디서 구해왔대.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다 라고 변론 절차를 마치려고 하자 아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변론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막무가내로 변론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이 재판은 재판부가 진행한다며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자 김평우가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 이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놈은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 돼요. 구치소에 가둬버려야 돼. 헌법재판소 모욕죄, 법정 모독죄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 중 박근혜 대리인 이중환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야!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지랄? 무슨 변론을 할 건지 얘기를 하니까 안 했잖아! 하지만 기자들의 변론 취지를 말하라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변론하겠다며 시간을 거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이중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상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에 맞는지 모르겠다. 신문 받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안희정이 명바타라고 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니네 정체가 뭐냐?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는데 니네가 밤새도록 한 일은 고작 야권 대선 후보가 이명박 아바타라고 까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후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비판을 하면 무조건 블랙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탄핵 소추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 대선 선거운동하면 모두 진짜 떨어뜨려 버릴 거야. 누구든지 낙선운동할 거야, 내가. 탄핵 인용되기 전에 대선 운동한 애들은 무조건 낙선운동이야. 박근혜가 전경련이 미르 K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라고 위증하라고 잘못된 가짜 증언을 지시했대요. 예. 지금 박근혜의 만행이 끝도 없어. 그 끝도 없는 만행이 지금 이 나라 꼴이 개판인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 국민들이 왜 이럴까?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죽 서서 개줬던 거예요. 여러분 1960년에 4.19 혁명하고 1년 만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런데 박정희 지지율이 90%였어요. 기가 막히죠. 이승만을 끌어낸 4.19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1년 만에 박정희 지지율이 90%였어. 어이가 없죠. 이때 또 민족성이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그 식민사관이에요. 이걸 민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식민사관이야. 이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1960년에 4.19 혁명을 했어.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 정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데 몇 달이 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회가 꾸려졌는데 국회 안에서 소위 진보 세력들이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해방 때 하지 못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 척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민특위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막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때 국회에 다수를 차지한 이 당이 중도 보수였어. 그래서 이 중도 보수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과거 청산을 하려고 하면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합쳐서 우리가 다음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데 진보정당이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은 거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날마다 털은 거야. 이거 봐라. 지금 국회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사건이야. 예. 요 헷갈리는 분들 때 다시 설명을 하면 1948년에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을 뽑아요. 먼저 5월 10일에 단독 선거를 띄워요. 그래서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에 그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8월 15일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그 일당들이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이라고 외치는 거야. 우리는 해방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건국기념일이라고 외치는 게 이승만이 그날 취임했기 때문이야.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재헌국회를 구성한 인원 중에 진보당이 한 15% 정도 되고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다수가 자유당이었어. 자유당과 이제 그 비슷한 애들.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당만 출마한 거야. 이승만 정당하고 일부 진보 정당만 출마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당이 다수였어. 근데 이승만 정당이 다수였지만 그 당시에 국민적인 여론이 친일파 척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48년도에 만든 재헌헌법에 반민특위라는 걸 만든다라고 나와. 그게 뭐냐? 친일 청산을 하는 법이야.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일파들을 다 척결한다. 그걸 이미 48년에 국회에서 다 동의가 돼. 그래서 그 동의된 내용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져. 48년에. 48년 겨울에. 근데 49년에 이승만이가 김구 선생님을 죽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을 살해를 하기 전후로 국회에 진보정당의 간첩이 있다. 반민특위에 그러니까 반민특위 활동을 하던 진보정당 의원들을 이석기 간첩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그때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게 진보당이었는데 진보당이 간첩이다. 그러면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하고 있었던 진보정당을 잡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민특위가 무산돼요. 그 배경이 암살이야. 암살이란 영화에 보면 그렇게 반민특위가 무산되는 과정이 나와. 이승만의 관제대모로 반민특위 해체하라 지금 박근혜 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했어. 그래서 49년도에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되고 1950년도에 다시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반대당이 다 당선이 돼.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 당하고 민주세력이 다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김구의 제자들 그다음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1950년에 다수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안 돼. 간접선거라서. 그게 2월이야. 50년 2월. 그리고 나서 이승만과 메가더 사이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메가더가 남한으로부터 그 방위선을 빼버려. 남한으로부터 방위선을 빼버리고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북한을 끌어들였다. 한마디로 남침을 유도했다. 라는 이론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1950년 6월 달에 그렇게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키고 그래서 김일성이 쳐들어오고 그때 이승만이가 지금 서울 시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서울을 지켜냅시다. 그래놓고 그 녹음한 거 틀어놓고 지는 한강다리 끊고 부산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부산에 도망가갖고 거기서 피난 온 사람들만 데리고 직접 선거를 해. 그래서 지가 대통령이 돼. 정말 씨발 새끼였어요.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간 다음에
부산으로 도망온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전쟁 때 지가 대통령 다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야. 2월에 국회에서 자기 반대당이 됐다고. 정말 계승만이야, 계승만. 그저런 짓거리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1960년까지 독재를 하는 거야. 온갖 부정부패 개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나. 근데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국회가 다시 뽑혀. 국회를 이제 해산하고 다시 국회 선거를 해서 내각제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런데 그 내각제 정부를 구성했던 국회 내부의 진보정당이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보수정당이 만약에 지금 친일파 청산을 다시 주제로 하면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다시 이렇게 여야 진보 대 보수로 혹은 친일파 대 개혁 세력으로 나눠져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자라는 게 집권 여당의 주장이었고, 진보 정당은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회에서 날마다 싸운 거야. 그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윤보선 정부의 무능을 참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보도를 한 거야. 지금 종편처럼. 그래갖고 윤보선 정부에서 그때 이제 소위 IBRD, 국제개발부흥은행인가 거기에다가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 전략을 요청을 해. 그래서 이제 그 IBRD가 IMF 산하에 있는 후진국을 개발 전략 짜주는 국제기구였는데, 거기서 한반도는 호남선하고 영동선이 잘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가 영남선, 경부선이죠. 요 철도를 복선화해서 산업철도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 주요 도시를 잇는 가로 도로망을 구성을 해라. 그래서 각 도시를 균형 발전시켜라. 그러면서 이 부산 경남지대에 그 수심이 깊은 많이 있으니 거기에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수출항으로 개발하고, 서울 수도권을 정보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 단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노동 집약, 전자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호남 지역에 만들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고 동네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들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된다. 요게 IBRD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걸 보내왔어. 그게 5월 초에 도착을 한 거야. 61년 5월 초에. 그런데 5월 16일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5월 16일날. 그 쿠데타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적극 찬양한 거야. 언제까지 무능한 야당을 지켜봐야 되냐. 하루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의 그 쿠데타를 적극 지지하는 바람에 국민 90%가 찬성을 했어요. 박정희 쿠데타를. 예. 여러분이 어떻게 죽 써서 개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된 거야.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지? 그죠? 우리가 왜 1960년에 죽 써서 개줬는지 요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1960년에 죽 써서 개준 역사. 그 앞에 내가 얘기한 게 1980년에 60항쟁 일으키고 죽 써서 개준 역사. 야권 분열. 1960년에 언론의 거짓말에 노란한 거였고, 1987년에는 야당이 분열돼서, 야권이 분열돼서 죽 써서 개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린 이 죽 써서 개준 역사를 통해 깨달은 거,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모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종편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요, 1960년 4.19 혁명 일으키고 1년 1개월 만에 박정희 아가리에 다 갖다 바쳤어.
1년 1개월 만에. 그때는 망치 부인이 없었던 거지. 1980년 6월 항쟁을 일으키고 6개월 만에 노태우 아가리에 다 갖다 바쳤어. 그때도 망치 부인이 없었던 거지. 공통점은 언론을 이 군부 재벌들이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 서서 개준 역사가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망치 부인 방송이 있는 거죠. 망치 부인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지금 잡아야 될 방향, 지금 그 중심에 둬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야. 지금도 언론은 그들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해서 내 방송이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둥.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너네가 안희정에 대해서 개소리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니네가 욕할 때 내가 문재인 편 들어줬지. 안희정에 대해서 개소리 하니까 안희정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게 국정원에서 정체 모를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니 팟캐스트니 이런 데에다가 막 뿌려대는 거야.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한다. 나야 안희정 지지 안 해. 이게 국정원의 농간이에요. 왜? 지금 나랑 한판 붙어가지고 지네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서 망치 부인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그놈들의 농간에 넘어간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 그것도 민주주의야. 내가 옛날에는 내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냈는데 이제 화도 안 나. 나는 어차피 다음을 기약하면 돼. 나는 30년 또 기다릴 수 있어. 87년 60항쟁을 받고 2017년 2월 혁명을 받지만 여기서 또 이 국민들이 죽 서서 개준다 그래서 난 절망하지 않아. 난 또 30년 기다리면 돼. 난 30년 동안 이가 빠지도록 몸이 녹아날 정도로 나는 계속 싸워갈 거야. 난 그럴 수 있는데 당신들은 못할걸? 난 6살 때부터 뉴스를 봤어. 박정희가 죽던 거, 광주항쟁, 60항쟁, 건대항쟁, 나는 그거 실시간으로 다 목격했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나는 40년을 봤기 때문에 43년 동안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또 30년 버틸 수 있다? 뭐 고작 30년 지나봤자 79세밖에 더 돼? 난 그때도 싸울 수 있어. 근데 댁들은 아마 그 안에 다 열받아서 죽을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죽 서서 개주지 않는 역사를 마련하려면 진실과 정의가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세요. 판단 못해도 어쩔 수 없는데 좌우지간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나는 어디 출마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무슨 어디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알지? 난 아무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 인터넷 방송을, 내가 심지어 이번에 우리 남편 박원순 시장 그만뒀잖아. 그러면은 어느 캠프로든지 가야 돼. 가지 말라 그랬어 내가. 문재인 캠프도 안희정 캠프도 가지 마라. 내가 우리 신랑들하고 가지 말라 그랬어. 왜? 만약에 어느 캠프에 가면 또 네 신랑이 어느 캠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지랄이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 신랑은 지금 어느 캠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나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지랄 연병을 할까봐. 그래서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어느 캠프하고도 교류하지 않아. 지금은 우리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대통령 선거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탄핵 인용 안 되면 물 건너가는 거야. 다음 주까지 탄핵 인용 안 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야권이 정권 교체 못해. 또 박근혜 2, 박근혜 시즌 2, 이명박 박근혜 시즌 2가 되는 거야.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웃음기 방송하기 전에 입이 달라붙었고 말도 잘 안 나와. 방송을 하면 그래도 말이 나와. 예. 과연 오늘 망치부인 얘기를 몇 명이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또 가서 망치 전현이 안희정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깠다라는 개소리하는 전응아들이 있겠지. 응? 전응아라는 말은 또 장애인 비하에 걸리나? 대가리가 텅 비어가지고 이 뇌송송 구멍탁. 예. 미국산 소고기 하도 많이 먹고 뇌에 구멍 뚫려가지고 망치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못 알아듣고 개소리한 놈들이 있겠지. 근데 난 이제 그런 연놈들한테 신경 안 써.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어. 아 싫으면 마. 듣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아예 오지를 말어. 나는 갈 길이 바빠.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갈 거야. 나는 탄핵 인용까지만 뛸 거야. 탄핵 인용 시키고 그 다음에 나 볼 생각 하지 마.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심 없다고. 탄핵 인용만 되면 그 다음 나는 떠날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볼 땐 똑같기 때문에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말을 듣고 오늘 기분이 나빴다면 어쩔 수 없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 될 말이야. 나는 니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려고 방송한 사람이야. 지금 길을 잃지 말아야 돼. 밤새도록 야권 후보 까는데 한 줄이라도 더 얹은 놈이 있다라면 스스로 반성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죽 서서 개 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은 박근혜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어디서 야권끼리 욕하고 지랄이야. 촛불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욕보다 야권 후보 욕을 더 많이 해. 그러려면 촛불 왜 들어? 미친 것들 아니야. 또 한 번만 그래. 내가 그럼 다음에 무대로 쳐들어 올라갈 줄 알아 내가. 씨. 죽 서서 개 주는 것도 그냥 분수가 있지. 어디서 촛불 나온 사람들한테 그 추위에 앉혀놓고 야권 후보들 욕하고 지랄이야.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곳곳에 폭탄들이 있고요. 곳곳에 미친년놈들이 아주 그냥 진을 차고. 그 미친년놈들은 다 누구야? 국정원이야. 지금 야당 후보 욕하는 것들 다 국정원이라고. 더 이상 그 야권의 유력 후보들 욕하는 국정원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탄핵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야권 경선 과정에서 절대로 상대 후보 욕하지 마. 상대 후보를 욕하고 비하하는 것들이 국정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를 욕해서 상대 후보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상대 지지자가 마음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긴 쪽으로 마음을 못 합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 절대 내부 경선에서 야권 후보를 욕하면 안 돼. 욕하는 순간 지는 거야. 누구든지 야권 후보를 욕하는 놈들은 이게 국정원이야. 분명히 알아두세요.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야당 후보를 비하하는 연놈들 그게 김하영이야. 그게 김하영 일당이야.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잡는 일에 집중하세요. 일단 박근혜 잡고 그 다음 대권 잡으라고.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더라면 업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업을 안 하신 인간들, 뭐 하시는 인간들일까? 너무 재밌어갖고 업하는 거 깜빡 잊었어요. 야! 업은 시청자의 의무야.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소송비를 마련하고, 내가 또 이런 방송해갖고 또 소송 또 걸려. 그래도 내가 이 소송비를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당당하게 오늘 방송했어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양현리님, 그 다음에 여비고님, 베티고양이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고소대상이에요. 예. 자, 우리가 왜 정권교체를 하고 박근혜를 탄핵해야 하는가?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해. 뭐 주사를 많이 맞아서가 아니야. 돈을 빼돌려서도 아니야.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야. 죄 없는 아이들 수백 명을 수장시키고도 반성을 안 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소망을 가진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엄마 품에 아이를 찾아서 안겨줄 때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나는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가 받은 이 자존심의 상처, 이 정신적 충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이, 어린 생명들이, 신생아들이 이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어간 사건, 20년 동안 1200명이 죽어갈도록 몰랐던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이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하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는 망치부인의 꿈,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3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오늘 주저앉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고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갑시다. 박근혜 탄핵 인용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기다릴 수 있죠?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어. 아이고. 여보, 얼마 전에 자기가 나보고 왜 자꾸 짜증이냐고. 혹시